한의원에서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많이 호소들을 하시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전혀 뭐 맛을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단 혀의 병이 나는 것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무슨 자극적인 거,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그다음에 맵고 짜고 시고 이런 음식을 계속 자극을 받다 보니까 이 음식의 맛을 느끼는 미뢰라는 그런 지각세포가 조금 기능이 저하가 돼서 이런 경우가 사실 주로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구강 안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 약간 잘못된 틀니를 했다거나 아니면 약간 그 보철이 조금 잘못됐을 경우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혹시 이런 좀 증상이 있으시면 약간 치과적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순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약간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 뭐 이를 간다든지 하는 잘못된 좀 구강에 관련된 습관을 가지신 것도 이렇게 상당히 입 마르고 이런 증상을 좀 유발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습관이 있으시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약으로 치료를 하셨다 그러는데 양방에서는 이거를 무슨 칸디다 감염이나 알레르기 질환으로도 보기 때문에 아마 소염제나 이런 것도 한번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소염제로 해결될 문제는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구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신 증상, 전신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당연히 당뇨가 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약간 내분비계 질환이 있어도 이런 증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니까 혹시 그런 질환을 선행 질환을 갖고 계시면 그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빈혈이 있다거나 영양결핍, 예를 들면 뭐 비타민 D, 그다음에 뭐 철분, 엽산 이런 성분이 부족해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음식이나 뭐 비타민제 건강보조제품을 드실 수 있으면 약간 그것도 도움을 받으시는 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 감각 신경 자체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좀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혀의 감각이 없어지시면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만성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데 젊으신 분들도 갑자기 이런 증상이 오시면 혹시 뭐 입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뇌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혀의 질환의 문제가 일단 체크를 했을 때 뭐 이분도 이렇게 양약을 썼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양방에서는 이거는 스트레스성이고 뭐 당신이 약간 뭐 예민해서 그렇다 그러고 별로 치료 방법이 없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한의원에 오시면 이런 치료는 저희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는 환자분이고 또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 환자분 같이 뭐 1년 이상 된 부분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급성적으로 오신 분들처럼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치료가 잘 뭐 안 되는 아주 난치는 아니니까 일단 한의학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면 일단 한의학에서는 이 얼굴에 나와 있는 이 오간이라 그래서 뭐 눈은 간의 어떤 상태를 반영하고 코는 폐의 상태, 혀는 사실 심장의 상태를 반영을 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할 때 심장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심장이 이상이 있다 그래서 뭐 심장병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일단 심장에 화가 쌓여 있을 때 이 화가 이 혀를 말리면서 혀를 바짝바짝 말리게 돼서 혀를 건조하게 만들고 또 그게 심해지면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몸에서 음액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 성분을 많이 이렇게 발산을 못하니까 화도 있고 진액은 마르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 혀는 마르고 미각도 잃게 되고 이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의원에 먼저 가셔서 혹시 이 혀 쪽으로 내가 기혈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침을 먼저 치료를 받아보시면 이 막혔던 이 경락이 뚫리면 이 혀로 가는 경락이 뚫리면 경락이라 그러는 거는 뭐 신경이나 혈관하고 다른 어떤 기혈순환의 통로인데 그게 뚫어지기만 해도 그게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침 치료를 받으셔서 막힌 경락을 뚫어서 혀로 가는 화를 가라앉히고 음액은 높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혀는 심장의 어떤 상태를 반영을 한다 그랬는데 혀에 보면 설태라 그래서 뭐가 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비위, 소화 기능의 어떤 습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어떤 노폐물이라 할 수가 있죠. 그게 이렇게 껴 있어도 사실 이 미각을 방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구취가 심하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혹시 내 비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침 치료를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한방 치료는 안 받아보셨으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일단 침구 치료를 받으셔서 일단 경락을 뚫고 화를 가라앉히고 이런 치료를 조금 먼저 받아보시고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으면 그거는 사실 음액이 마른 진액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진액을 좀 보충하는 그런 한약 처방을 조금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환자분이 10년째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다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종이라는 거는 본인이 느끼는 어떤 붓는 느낌, 뭐 불편한 느낌, 푸석푸석한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부종이라는 건 정의가 있어요. 일단 전체 세포, 전체 수분 대사의 수분 양에 비해서 그 세포 밖에 있는 그 세포 외액이 전체 수분을 100이라고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세포 외액이 한 37 정도 됐을 때 100에서 37 정도 그 이상이 되면 그걸 부종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일단 인체의 어떤 방어 기전이나 이 순환 기전에 의해서 부종이 생기면 세포 외액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를 세포 외액을 노폐물로 인식을 해요. 노폐물로 인식을 하면 이 혈액 순환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순환을 많이 시켜서 이 노폐물을 흩어지게 하려고 하는 기전이 이제 발동이 되는데 혈액 순환을 시키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심장이 그 혈액 순환을 시키는 모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심장에서 펌핑을 많이 하게 되면 일단 혈류량이 많아져서 심장에 부담이 되게 되고 이 심장에서 펌핑을 많이 해서 이 혈관벽에 더 심한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게 그게 고혈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혈압이 이런 부종에 의해서 유발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관계 때문에 부종하고 고혈압은 굉장히 밀접한 어쩌면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고혈압이 생기는 기전이 뭐 본태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신 분도 있고 아니면 혈관의 탄력성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혈관벽이 많이 두꺼워져서 혹은 혈관벽에 뭔가 노폐물이 뭐 동백경화 같은 질환 때문에 많이 쌓여 있을 때 혈관벽이 좁아지게 되면 이 혈관을 통해서 각 장기로 이렇게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죠. 그러면 인체가 이 각 장기가 기능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빨리빨리 이 혈액을 보내달라 그러면서 혈액순환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역시 심장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고혈압이 유발이 되고 그래서 이 고혈압과 부종 어떤 이런 게 다 맞물리는데 고혈압 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이 혈관벽에 혈류량을 조금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 심장을 조금 이렇게 혈액순환을 저하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부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혈압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고혈압 약을 드시게 되면은 이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서 부종이 잘 해결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역으로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이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서 부종이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경향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통 이제 오전에 붓는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는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거는 오전에 붓는 거는 주로 허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뭐 비, 폐, 신, 심장 이 기능이 허했을 때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자고 있을 때는 활동할 때는 순환이 잘 돼서 별로 이제 문제가 없다가 자고 있을 때는 다들 이렇게 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순환이 안 되다 보면 오전에 허증 상태여서 이 부종이 더 심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허증 치료를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혈압이 높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셨어요. 혈압약을 드셨는데 이것 때문에 부종이 더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더 심해지는데 여기다가 부종이 있으니까 이뇨제를 먹어요. 그러면 이 근본적으로 부종이 생기는 어떤 원인이 되는 치료가 아닌 상태에서 증상만 계속 개선을 하다 보면 계속 몸은 이 자가 발전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확한 부종이 왜 생겼는지 이거를 판단을 하셔서 그 원인이 되는 장기를 찾아서 치료를 하실 수 있으면 그 치료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이 흐를 때 물이 어딘가를 막혀 있으면 물꼬를 튼다 그러죠. 제일 말단에 가서 뚫어주면
여기서 이렇게 막혀 있던 그 어떤 부종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흐름에 장애가 되는 게 뚫릴 수 있으니까 이 사지 말단에 침을 맞는다거나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침구 치료를 받으시면 일단 저리는 증상도 없어지시고 그다음에 약간 그 부종이 생기는 것도 훨씬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먼저 침 치료를 해 보셔서 혈액 순환을 조금 시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한테 조금 생활면으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짜게 드시는 거 혈압 있으시고 부으면은 절대 짜게 드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하면 이 소금 쪽으로 배추에 있는 물이 나오면서 배추가 절여지고 배추도 물이 쏙 빠지면서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짜게 드시면 이게 수분을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붓게 되니까 절대 짜게 드시지 마시고 저염식, 가능하면 부종이 좀 심하고 불편하시면 특히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무염식을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좀 권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요법을 조금 말씀드리면 부으니까 땀을 흘려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좀 주목을 할 게 땀을 흘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땀을 흘리게 인체가 일단 혈액순환을 시켜서 땀을 배출하는 그 혈액순환, 기혈순환 그 자체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땀을 흘릴 때 사우나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움직여서 순환을 시켜서 땀을 흘리는 게 훨씬 의미가 있게 되고 혹시 사우나를 가셔서 물론 혈압이 있으시니까 뭐 사우나 좋지는 않지만 사우나를 가서 땀을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우나를 하시면 더워서 아까 뭐 냉탕에도 들어가시고 냉온탕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 냉온용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굉장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우나보다는 냉온탕을 하시면서 이 혈액순환을 시켜서 땀을 좀 배출하게 하게끔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되니까 이런 운동하시고 약간 땀을 흘리시는 거 조금 열심히 조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렇게 혈압과 부종이 같이 있으신 분한테 좀 권해드리는 음식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미나리 되게 쉽게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미나리는 열을 끄면서 이뇨작용도 하는 좋은 야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나리를 조금 살짝 데쳐가지고 드시거나 그다음에 또 하나 옥수수 수염을 많이 이렇게 이뇨작용으로 쓰시는데 옥수수 수염차를 그냥 이렇게 평소에 보리차처럼 이렇게 드시면 그게 이뇨작용도 하면서 당뇨나 혈압에 효과가 있으니까 옥수수 수염차를 그냥 이렇게 끓여가지고 평상시에 좀 상복을 하셔도 좋고요. 혹시 이 소화가 안 되면서 이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 습열이 너무 많아서 뭐 속이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뭐 입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율무가 있어요. 이 율무가 한방에서는 의인이라는 약재인데 율무를 드시면 율무가 이뇨작용도 하면서 어떤 비위의 습열을 없애기 때문에 혹시 소화장애가 있는 부종이 있으시면 율무를 조금 드셔보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부었을 때 팥물 요즘에 많이 드시는데 이 팥을 끓이는 그 팥의 맑은 물이 이뇨작용도 하면 동시에 해독작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몸에 독소가 조금 쌓여서 좀 붓는 것 같다 그러면 팥물도 상당히 도움이 되세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보통 산후에 북이 내리려고 호박물 많이 데려서 드시잖아요. 근데 호박물은 산후에 많이 기혈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그 단맛으로 보충을 하면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뭐 혈압약을 오래 드셨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으니까 호박 달여서 먹는 거는 조금 삼가하시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뭐 옥수수 수염이라든지 율무라든지 그다음에 뭐 팥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이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